자, 379조 배우자 또는 직계 준비수역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내연 2월 과세 살펴보겠습니다. 별표 3개. 자, 요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설명을 드린 것을 한번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증여 2월 과세 계속해서 이 그림을 떠올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만큼 증여 2월 과세를 잘 설명하는 그림은 없다라고 감히 생각하는데 또 그건 저만의 생각이죠. 자, 갑이 취득했어요. 그냥 흐름으로 갑시다. 흐름. 그냥 쭉 외우려지 마. 그냥 어떻게 가는지만 보세요. 자, 2억 원이 갑을 취득할 때 얼마 주고 취득했느냐? 2억 원이 취득했어요. 2억 원. 그러면 갑은 이때 취득세 냈겠죠, 여러분? 2억 원에서. 자, 그래서 보유하고 있다가 요 시점에서 증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누구로부터 누가 넘어갔냐? 갑으로부터 누구한테? 을한테 증여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기 무슨 계약이 작성되는 거죠? 증여 계약. 그럼 이 증여 계약일 때 갑은 당사자, 뭐가 되는 거죠? 준 사람이니까 증여자, 을은 수중자, 받았던 얘기죠, 뭐. 자, 이때 가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7억 원이었다 합시다. 7억 원. 근데 이건 매매면, 요건 무슨 가액이 되는 거고, 여러분? 실지 거래가액이 되는 거고. 근데 요거는 지금 문제는 뭐란 얘기야? 증여. 그러니까 실지 거래가액이 있어, 없어? 없죠. 무상이니까. 무상이니까 이 당시 과세가 되는 것은 실가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시가 과세다. 그래서 얼마짜리 받다 보시면 돼요? 7억짜리를 받은 거죠. 2억 원에 산 거고, 요거는 7억짜리를 받은 거예요. 7억 원에 산 게 아니라 7억 원짜리를 받은 거죠. 짜리니까 뭐예요, 여러분? 시가죠, 시가. 그러면 요 당시 을은 몰래 되고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내고요. 그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또 뭘 내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 내죠. 다만 주의할 건 여러분, 상속세나 증여세는 무슨 과세인데? 시가 과세인데요. 원칙이. 그런데 취득세라는 지방세는 시가 과세가 아니라 뭐가 되죠, 여러분?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증여받은 요 부동산에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가액과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가액이 달라요.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놓치면 안 되는 무슨 과세? 시가 과세야. 이건 알아둬요. 시가 과세. 상속세,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무슨 과세다고요? 시가 과세야. 시가. 근데 그걸 증여를 받은 부동산에서 몰래 드는 취득세는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과세한다고요? 시가 표준액으로 과세한다고. 왜냐면 취득가액도 실제 돈 준 가액이 없잖아. 그럼 너 받았을 때 취득세 과표는 신고한 가격, 그 다음에 시가표액,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 가격 중 이때 뭐에 맞춰서 신고한다? 시가 표준액에 맞춰서 신고하니까 요 시가와 시가표액이 다를 때는 과세가액이 달라진다. 참고하시고요. 어쨌거나 증여를 받았을 때 수중자 을은 뭘 냈다? 증여세와 뭘 냈다? 취득세 냈죠. 이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요거 취득해서 증여할 때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을이 증여받았죠. 그래서 을이 얼마짜리 받아서 7억 원짜리 받은 거죠. 받아서 1년 보유하다가 을이 병한테 팔았죠. 양도했죠. 자, 양도 당시 가격이 얼마인가 여러분? 8억 원이야. 8억 원. 그럼 요거 매매니까 요 8억 원은 시가야 실가야? 실지 거래 가액이 됐죠. 실가죠. 왜? 매매 단계니까. 매매면 실가, 무상이면 시가. 예. 가끔가다 여러분 어떤 분은 또 질문을 해요. 이놈 실가는 뭐고 시가는 뭐냐? 세법은 나 어려워 죽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난 네가 어렵다. 실가는 실지 거래가이고 시가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치를 말하는 거지 뭐. 더 어떻게 설명해? 그래서 주의할 것은 양도 뜻처럼 기본적으로 무슨 가에? 실가. 그러나 무상일 때는 뭐로 간다? 시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을은 양도, 병한테 양도 때 무슨 계약이죠? 이제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이니까 을은 뭐가 되고 이제 양도자가 되죠. 증여를 받아서 을은 수중자였지만 이제 팔았으니까 을이 뭐가 되는가? 양도자. 병은 뭐가 되는가? 양수자.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양도자 을한테 뭐가 부되는 거 다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거고 역시 양수자는 뭐네? 취득세 내죠. 그럼 우리 지금 증여세 얘기하는가? 양도소득세 얘기하는가? 양도소득세. 지금 누구한테 때리는? 을한테 때리는 도자 을한테 때리는 양도소득세 얘기하던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아시다시피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증여받은 자산을 뭐하면? 양도하면 결론. 요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를 언제라는 얘기야? 증여받은 날. 이날에 뭐 한 걸 보라고? 취득한 걸 보라고. 그래서 우리 양도 또는 취득시에서 상속받은 자산 양도면 언제 취득한 걸 보고요? 상속 개시일. 증여받은 자산 양도면 언제 취득한 걸 보라? 증여받은 날. 그러면 이날에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 보라냐? 이게 대원칙이야. 그러면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 보선 이때부터 보유기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 몇 년이야? 1년.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을의 명의로 넘은 시점이 이 시점이죠? 지금 양도자는 을이야? 그럼 을의 명의로 넘은 시점이 언제다고? 증여받은 날. 이때 넘어왔으니까 이때 취득한 걸 보니까 보유가 몇 년? 1년. 그리고 요때 증여받았을 때 가액이 얼마? 7억. 요건이 뭐가 되는가? 실제 취득 가액으로 대응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실제 취득 가액이 되는 거죠. 그럼 양도채가 얼마 나오는가? 1억. 이게 일반적인 증여야,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증여야. 그래서 결론. 갑이 이렇게 을한테 증여하고 증여받은 을이 1년 보에다가 병한테 8억 원에 양도했을 때 보유기간은 몇 년 되는 거고? 1년 되는 거고, 양도가서 차감한 취득가를 얼마나 대응시켜서? 7억 원을 대응시켜서 이때 양도차가 얼마 나왔다 그러면 1억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증여세 낸 거 있죠? 주의할 건, 요 증여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데 뭐는? 취득세는 당연히 취득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니까 필요 경비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양도차 계산 때 뭐는? 증여세는 필요 경비로 못 잡아. 그 대신 뭐는? 취득세는 필요 경비로 잡아. 취득세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비용이니까. 자,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둬 이거는. 어쨌거나 증여세는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 그러면 요때 증여세 뭐 1,000만 원이 냈다 봅시다. 증여세 1,000만 원. 증여세 얼마? 1,000만 원을 냈다 하더라도 저 1,000만 원 양도세 계산 때 필요 경비를 잡아 안 잡아? 못 잡아. 근데 뭐 낸 게 있으면 취득세는 요는 잡는다고 필요 경비로. 그래서 양도세 계산 때 이걸 잡아주 필요 경비로 공제하는 거죠. 요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요게 일반적인 우리 증여입니다. 그러면 다시 조건 바꿉니다. 그러면 이 갑과 을이 누구냐를 봐야 되는가? 갑과 을이 만약에 누구지간이면 배우자나 누구면 직계존비속간이라는 얘기야. 갑과 을이. 이걸 두 글자로 뭐랬어요, 여러분? 왼수. 이 증여 당사자가 첫째 배우자거나 직계존비속.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증여 목적물이 부동산이거나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거나 요게 올해 개정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추가됐어. 작년까지는 여러분 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는데 요게 올해부터 증여 이월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회원권, 골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 회원권. 이게 증여 목적물이 되죠. 그리고 셋째,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5년 이내에 누구한테 팔면? 제3자한테 양도를 한다면 이게 조건이야. 첫째, 제일 중요한 거 누구지간에? 왼수지간에 배우자나 직계. 그래서 증여 당사자 누구에 대해? 부부나 부모와 자식 간에. 둘째,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이나 부동산 취득하시는 권리, 아파트 당첨권, 입주권 이런 것들이죠. 요거 또는 시설물 이용권, 골프 회원권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누구한테?
제3자한테 양도하면 결론. 그러면 이때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 이때는 취득 시기를 일반적인 증여받은 날로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당초 증여자가 즉 갑이 취득했을 때 요 날에 누가 을이 취득한 걸로 보라.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증여 이월 과세 규정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렵게 느껴지면 그건 제가 설명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설명 잘 못한 거니까 여러분이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정리하시면 충분히 돼요.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요, 뭐. 저도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그림이 안 그려졌어요. 그냥 세법 외우기만 했지. 뭔 소리인지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맨날 외우고 오늘 외우면 뭐해? 내일 모레면 다시 까먹었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여러분이 어차피 공인중개사 되시면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고객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고객이 와서 물어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그럼 여러분이 설명을 할 수 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여성분들한테 잘 만난다는 게 이런 거죠. 좀 설명을 남자분보다는 좀 논리적으로 잘 하는 것 같아.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시청을 합니다. 옛날 과거 생각도 떠올리고 해서 보면 남자 선생들의 강의를 할 때하고 여자 선생들한테 강의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사실 논리적으로 조금 알아듣기 쉽게 강의하는 건 여자 선생들이 더 얘기를 잘하는 것 같아. 그랬지? 알아듣겠어? 이해해? 하면서 아주 수능은요 재밌습니다. 학생을 상대로 하니까 누나 언니처럼 생각하래. 이 누나 말을 알아듣겠어? 그러면서 막 방송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린 그랬다가 난리 납니다. 게시판에 글 올라오고 저 새끼 잘라버리라 하고 막 여차면 앞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재밌더라고요. 이 이쁜 누나 말을 잘 들어봐. 그래가면서 이 이쁜 오빠 말을 잘 들어봐. 왜 역고해 씨. 얼굴 확 돌려버리네.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자, 다시 한번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증여받은 자산 양도하면 언제 취득할 방이냐? 증여받은 날이야. 그래서 이날 보유가 따지고 이때 가액을 취득해서 양도세 나오면 되는가? 근데 만물이 뭘 적용하면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하면은 딱 하나야. 취득 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하지 말고 갑이 취득한 날에 누가 을이 이때 취득한 걸 보라는 얘기죠. 을이. 이거야. 그러면 이때 을이 취득한 거를 보니까 을이 취득 기간은 요때부터니까 보유기간이 요만큼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유기가 몇 년 여러분? 3년이죠. 3년. 그리고 요때 갑이 취득한 거고 누가 취득한 걸 보니까 을이 취득한 걸 보냐. 그럼 요걸 뭘로 대응시키라는 얘기야? 실질 취득 가액으로 대응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양도차익이 여러분 양도차익이 얼마 되는가? 6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럼 결론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하니까 양도차익이 커졌어 줄어들었어? 커져야죠. 이게 커져야 세금이 더 늘어나니까. 자, 여러분 증여 2월 과세는 세금을 적게 떼려고 하는가 많이 떼려고 하는가? 궁극적으로 많이 떼려고 하는가 많이. 세금 더 내게 하겠다는 얘기야. 네가 이렇게 중간에 살짝 증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여놓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배우자나 직계준비세에 대한 증여 2월 과세는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고 하는 거죠. 많이 때리겠다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증여 2월 과세의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 증여 2월 과세의 결론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언제다? 갑이 취득한 날 누가? 을이 이때 취득한 걸 보니까 이날부터 양도자의 보유기간이 몇 년 되고 여러분? 3년. 그리고 이때 가액이 뭐가 되는가? 취득가액에서 양도세가 얼마나가? 6억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증여했던 양도세가 얼마지만 1억이지만 증여 2월 과세를 정했던 양도세가 얼마로? 6억 원으로 증가된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예.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6억을 했다고 해서 마치 그럼 결론은 이거죠. 얼마 주고 산 거를 2억 주고 산 거를 그냥 얼마에 8억 원에 팔아서 6억 원이 양도된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증여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한마디로 말해서 배우자나 직계준비세 간의 증여를 하면 제가 여러분 꼭 하나 알아두라는 게 있죠. 부부지간의 증여를 하면 얼마까지 증여세 공제해 준다 그랬죠? 6억까지 증여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 배우자는 6억, 그 다음에 직계준비세까지 때 얼마라 했죠? 기억나시나요?
5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할 때는 얼마까지는 5천만 원까지는 과세를 안 한다. 부부지간일 때는 6억까지. 근데 이때 자식이 미성년자야.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했는데 이 자식이 미성년자야. 그러면 이때는 1,000만 원, 1,000만 원. 아, 죄송합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죄송합니다. 5천만 원에, 그 다음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친인척이 받았어. 이모가 조카한테. 이런 이모 뒀어? 빨리 이런 이모를 만들어야 돼요. 고모가 조카한테. 그럼 그때는 얼마? 이때는 1,000만 원, 1,000만 원. 기타 친인척은 1,000만 원. 옆집 아줌마가 뒷집 아저씨한테 증여받으면 얼마 공제해줘야 돼, 그러면? 옆집 아줌마가 뒷집 아저씨한테 받았다고 얼마 공제받아? 6억 원이야? 허이. 그죠? 공제 금액이 없다, 그 얘기야. 자, 요걸 보시면 됩니다. 그건 뭐 하나, 이제 마지막. 양도세 얼마 내서 증여 2월 과세 적용했더니 6억. 여기다가 우리 결국 6억 원이면 중간에 증여가 없었던가 똑같아지는 거죠. 근데 실제 뭐 낸 게 있네? 증여세 1,000만 원 낸 게 있다. 그럼 요거 빼주란 얘기야. 증여세를 빼란 얘기. 얼마? 1,000만 원. 그래서 결론 과세가 되는 양도세가 얼마 되는가? 5억 9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 2월 과세가 적용할 때는 증여세를 공제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원래는 공제해 못해? 못해. 증여세는 원래 공제 못 받아. 필요로 인정 안 해주는데 증여 2월 과세를 하는 것은 결국은 중간에 증여가 없었던 거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니까 실제 이때 나쁜 뭐가 있다면 증여세가 있다면 증여세는 빼줘라 그랬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예. 그러면 자 보세요. 일반적인 증여했던 보유기간 몇 년이죠 여러분? 1년이죠. 1년. 근데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하면 보유기간 몇 년이죠 여러분? 3년이죠. 근데 만약에 이때 을이 병한테 양도한 것이 바로 뭐냐면 1세대 1주택이었대. 아이고 이거 왜 여기다 갖다 놨냐. 요 만약에 양도 목적물이 뭐면 여러분 1세대 1주택이다 봅시다. 그러면 이게 일반적 증여이면 일반적인 경우에 때는 보유 기간이 몇 년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여라면 1년이 이때 증여받으니까 1년. 그러니까 이때는 비과세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이해하시나요? 1세대 1주택이라도 일반적 증여이면은 요 날에 취득한 걸 보니까 보유가 몇 년 됐어? 1년. 그러니까 2년 이상 보유라는 비과세 요건 충족을 못 했잖아. 그러니까 비과세 못 받는다고. 그런데 이게 뭘 적용하면 증여 2월 과세 적용해 봅시다. 그럼 보유가 어디로 가랬어? 이날. 그럼 보유가 몇 년 돼버리네? 3년. 그러면 1세대 1주택 보유가 3년 되죠. 그럼 무슨 대상이 돼버려? 비과세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렇잖아. 아까는 일반적 증여할 때는 1세대 1주택이라더라도 보유기간이 몇 년이었기 때문에 1년이었기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았는데 이날에 취득한 걸 보라.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해서 이날에 을이 취득한 걸 보니까 보유기간이 몇 년 되고 3년. 그러면 1세대 1주택 3년 보이니까 무슨 요건 충족해서 비과세. 그럼 이제 과세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증여 2월 과세 지금 왜 한다고 그랬어? 세금을 많이 떼야 돼. 오히려 얘는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하면 세금을 아예 안 내게 돼버리죠. 이해하시나요? 비과세 되니까. 그러면 증여 2월 때는 의미가 오히려 없어지죠. 그러면 이럴 때는 증여 2월 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는 다시 어떻게 하는가? 백도. 삐리비리비리 하면서 어디까지 다시 오란 얘기야? 놀러 다시 오란 얘기야. 요게 그 유명한 뭐야? 백도. 그래서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는. 심지어 저게 무슨 주택에 해당이더라도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여기가 바로 여러분 증여 2월 과세 결론입니다. 마무리. 증여 어쨌거나 양도세 지금 누가 내고 있는 거죠? 양도세 누가 내고 있는 거예요? 이 가불비용 중에서 지금
의리 내는 거 의리 양도세. 지금 의리한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증여 이월 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인 누가? 의리 양도자서 의리 내는 거죠. 예, 요게 바로 역시 증여이월 과세죠. 자, 그럼 우리 책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자, 379쪽 양거래 1번 의의 보세요. 배우자 또는 직계 준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자, 배우자일 때는 몇 년? 얼마? 배우자일 때는 얼마 공제? 6억. 직계 준비속일 때는 5천만 원. 그리고 한 번 공제받은 몇 년간? 10년간. 요 규정을 악용해서 먼저 증여를 한 다음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피하는 걸 하게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증여 이월 과세죠. 그래서 적용요건 별표 2개. 결론. 증여 이월 과세는 언제 적용할 것이냐? 적용요건 별표 2개. 첫째, 밑줄. 누구에 대하죠, 여러분? 배우자 또는 직계 준비세. 이게 제일 중요해. 즉 왼수지간일 때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증여는 누구일 때 증여합니까? 왼수지간에 증여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반적인 증여는 왼수지간이죠. 제3자한테 증여해 안 해? 안 하죠. 공익사업에 증여하는 거. 공익 목적으로 증여하는 건 증여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하죠, 여러분? 기부라고 그랬죠, 기부. 우리나라는 기부 문화가 발달됐어요? 아니요, 우리나라는 기부 문화가 후진국형입니다. 완전히. 그 대신 기부 문화 대신 발달된 문화가 바로 뭐야? 접대 문화죠, 접대 문화. 농담이 아니 진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일을 추진하려면은 공적 관계보다는 사적 관계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빠르죠. 그러니까 맨날 접대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갑과 을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별로 반응이 없네요. 네,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준비서기에 된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받은 자 동그라미 칩니다. 5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 이게 증여이월 과세 첫 번째 조건이야. 잡았어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2번. 이제 목적물. 우리 책에는 토지, 건물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용권만 있죠? 여기다 하나 더 줘야죠. 뭐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걸 요거 하나 추가 더 적어놔야 돼,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걸 책에다 하나 더 적어놔. 그래서 여기 올해 추가된 거야. 그래서 올해부터는 부동산은 물론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 그리고 뭐 시설물 이용권권. 시설물 이용권권 뭐 생각했어요? 무조건 골프 회원권 생각했죠. 자, 3번. 요게 재밌죠? 일단 보죠. 양도 당시 혼인 관계가 소멸된 경우 동그라미 증여 이월 과세 적용 대상이 어떻게 한다? 포함. 그럼 다시 동그라미 사망으로 인해서 혼인 관계 소멸되는 증여 이월 과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제외한다. 그러면 결론. 자, 그거 적어. 혼인 관계가 소멸됐어요. 소멸 사유는 몇 가지야, 그러면? 혼인 관계가 소멸되는 건 두 가지야. 뭐 이혼과 뭔데 사망인데. 사망일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결론은 언제 때는 이혼일 때는 적용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혼해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증여 이월 과세 누구일 때만 적용한다 했죠, 여러분? 배우자일 때 적용됐죠? 직계준비속이나.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와 직계준비속은 우리 집 식구는 맞죠? 우리 집 식구들은 맞는데 차이점은 뭐야? 여기는 배우자는 뭐로 맺어진 사이고, 응? 배우자는 혼인으로 맺어진 사이고, 직계준비속은 피로 맺어진 사이죠. 그럼 어디가 더 끈끈해? 네.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가 봐. 자, 중요한가? 여기서 적용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준비속 우리 집 식구란 건 맞아. 그런데 차이점은 배우자는 혼인으로 맺어진 사이야. 그리고 직계준비속은 뭐로 맺어져? 피로 맺어진 사이. 그러니까 피만 정확하다면 얘는 절단이 돼, 안 돼? 안 되죠. 피가 정확해야 돼, 그 대신.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자식이 꼭 내 자식이란 100%의 보장은 없어. 거의 없네.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가? 사랑과 전쟁에서 나오는 거잖아. 아주 유익한 국민 드라마죠. 그 민법에, 이혼에 대한 민법의 제식이 쌓이잖아.
저는 그거 아주 잘 봅니다. 애청자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직계준비석은 절단이 안 돼. 왜?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근데 뭐는? 배우자는 절단이 되죠. 왜? 얘는 혼인을 맺어지니까 혼인이 깨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혼인관계가 어떻게 되면 소멸되면, 그죠? 근데 소멸시키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이혼과 사망. 근데 사망시켜버리면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죠. 그 대신 모자 쓰고 나오는데 머리가 풀어가지고 안 보이지롱 그러면 되죠. 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 이혼이죠. 그러면 양도하기 전에 먼저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하는 거죠. 이혼. 이혼을 하고 나서 양도하면 양도 당시 배우자가 아니야. 배우자가 아니죠. 그럼 요건 벗어났죠? 그럼 증여 이율 과세 적용해 못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책 얼마로 1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내고 난 다음에 다시 뭐 하면 되는가? 재혼하면 되는 거죠. 재혼하면 돼,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혼은 실제 이혼한가? 위장 이혼한가? 위장 이혼한 거죠, 위장 이혼. 그러면 요 타이밍이 되면 꼭 또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와갖고. 몇 년 후에 재혼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몇 년 후에 재혼을 해야 된다는 세법상의 규정은 없어요. 다만 그거는 사실관계를 과세관청이 파악할 뿐이야. 재혼했네? 근데 그 재혼 관계가 관할 세무서에서 인정하느냐 못하냐 걔들이 판단하는 거야. 얘 재혼했는데 몇 개월 만에 안 해, 재혼했는데 그럼 이거 사실상 이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이 증여 이월 과세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네. 아니면 또 관할 세무서장은 반대 행위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거 들었죠? 민법에서 채권자 대위권도 있고 사회행위 취소권도 있죠. 안 들어봤어? 그냥 일로 와. 그래서 결론 뭘 해도 이제 이혼을 해서 증여 이월 과세를 빠져나가는 걸 이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설사 결론 냅시다. 뭐 했으면 이혼했을 때는 증여 이월 과세를 계속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야. 그럼 이제 이혼해도 효과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장난치지 마라. 그럼 선택의 여지는 이제 없네. 못밖에 없는가? 그 자꾸 일로 유도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절대 여러분 집에서 잘 때요 눈 안 감습니다. 눈 감고 자면 무슨 일 당할 줄 알아. 그래서 저는 항상 잠잘 때 눈을 그려놓고 잡니다. 이렇게. 나 아직 안 자고 있다. 이러고 있죠.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떴구나. 그래서 마무리합시다. 이혼했다. 거기 양도 당시 혼인관계 소멸됐다 하더라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나 결론 사망에 대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 적어놓으세요. 이혼은 적용, 사망은 제외. 예. 자 그러면 이제 양가로 3번 적용 제외 봅시다. 요거는 뭐 시험에 나갈 가능성은 없어요. 눈만 보세요. 1번 사업 인정 고실도 소급해서 몇 년 전에 2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뭘 당했다 밑줄 협의 매수 또는 수용. 이게 법 규정 형식이 조금 어렵게 됐어. 한마디로 말해서 증여를 받고 증여받은後몇 년 이내 2년 이내 뭐 하면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하면 이때 협의 매수나 수용은 자발적이야 강제적이야? 강제적이잖아. 그럼 이건 5년 이내에 양도했더라도 이거는 법에 의한 강제적 양도니까 이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자 2번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뭐가 되면 비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게 되면 이때는 증여 2월세 적용하고 안 하고 백도 다시 무슨 증여로 간다? 일반적 증여로 가는 거죠. 오케이? 자 3번 여기 아직 안 나왔어.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보다 동그라미 시뻘겋게 뭐하면 적으면 이때는 증여 2월 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증여 2월 과세를 왜 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떼려는데 오히려 얘를 때렸더니 세금이 줄어들었어.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있어 없어? 있죠. 실무에서 일어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림을 그린 거였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꼭 항상 100%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잖아. 오히려 뭐 할 수도 있어? 하락할 수도 있죠. 하락할 수 있죠. 당초 갑이 취득할 때 얼마 샀냐? 8억 주고 산 거야. 8억.
8억 주고 샀는데 시가가 하락하면서 얼마짜리 돼버린가? 7억. 그럼 부동산 가치가 하락됐죠. 그럼 일반인들은 위험이죠. 위기죠. 재산 가치가 감소됐으니까. 근데 재벌들은 또 돈 많은 사람은 남들의 위기가 자기한테 뭐가 되냐면 기회가 되기도 해. 어떤 기회? 증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장의 외부적 충격에서 잠시 하락했다. 그러면 이때는 빨리 증여하는 거죠. 그럼 얼마짜리 했네? 7억. 그러면 8억 원일 때 증여할 때보다는 7억을 떨어져서 증여하는 게 더 효과가 큰 거죠. 그래도 다시 시세가 상승이 경기 하락하면 다시 얼마 된가? 8억. 그러면 일반적 증여면 양도차익이 얼마인데? 1억인데 증여 2월 과세 적용 대상에 했더니 오히려 보유가 3년이면서 취득가액이 2억이 아니라 얼마면? 8억. 그럼 양도가액 얼마에서? 8억 원에서 당초 취득가 얼마? 8억을 빼면 양도차익이 얼마가 돼? 제로가 되죠. 그러면 그때는 1억도 못 먹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증여 2월 과세 정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다시 이때는 어때? 백도 삐리삐리삐리 다시 일로 와. 그럼 일반적 증여 얼마만 먹겠다? 1억만 먹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결론 3번 체크해 두셔야 돼요.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했을 때가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세금이 커야 되는데 오히려 뭐면 적으면 이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양그라 4번 거기 증여 2월 과세 결론이죠. 별표 3개. 결론. 이게 결론이야. 그래, 나 그러면 증여 2월 과세 대상이다. 어쩔래? 그러면 첫째, 취득 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른 가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취득가액은, 즉, 양도가액 8억 원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뭐야? 밑줄?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속의 취득 당시 가액. 저 사례에 따르면 얼마 되는가? 2억을 대응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면 2번. 이때 증여를 받았을 때 납부한 뭐가 있다면? 증여세가 있다면. 그래서 거기 나왔죠.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뭐가 있으면 밑줄 증여세가 있을 때는. 이때는 밑줄 다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 기타 필요 경비를 공제한 자는 밑줄 양도가에서 취득가 기타 필요금을 공제한 자는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양도차익이죠. 양도가에서 취득가 기타 필요금을 공제한 자네가 바로 뭐를 말하고 양도차익을 말하는 거고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여 기납한 증여세를 어떻게 하라 밑줄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식을 볼 필요는 없어. 그래서 결론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얘는 양도차익 한도로 해서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산입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여기까지 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잠깐 보죠. 결론 우리 증여 2월 과세를 적용당하면 좋은가 나쁜가? 나쁜가? 양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세금이 어떻게 되니까 커져. 그러면 이제 우리 또 피해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하는 걸 피해가는 방법 찾자고. 우리는 계속 세법은 이거야. 어떡하니 세법은 과세권자는 뭐 하려고 그러고 과세를 하려고 그러고 납세 문제는 피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순수하게 세금 맞으려는 사람은 없어. 저도 그래요. 지난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할 때도 어떻게 하든지 필요경비를 많이 잡아서 소득세를 어떻게 적게 내려고 그러는 거죠, 뭐. 똑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에서 사업에 하실 때면 장부의 기장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뭘로 유도해? 현금으로. 그래서 장부에 안 잡는 거죠. 물론 저도 그래요. 어떤 무슨 강의 나가고 뭐 할 때 가능하면 현금으로 주면은 집에다 꼭 갖다 주지는 않죠.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알아요. 제가 100% 갖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를. 제가 얘기합니다. 일시적,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적 소득은 안 갖다 줄 수 있다. 그래서 절대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연말정산 안 맡깁니다. 연말정산 맡기면 다 잡히잖아. 그럼 저희 집사람이 기록한 거 대조할 거 아니야. 얼마 비네? 그래서 절대 여러분 그거 연말정산 주의해야 됩니다. 거기서 결립니다, 다. 자, 그럼 빠져나갑시다. 그럼 이제 아까 우리 뭐 빠져가는 방법 뭐 선택했어? 이혼했었죠. 근데 이제 이혼해도 소용없죠? 그럼 이제 다른 방법 찾아야죠. 다른 방법 보니까 누구일 때 적용한다 그랬어? 배우자와 직계 준비석일 때 적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요거 피하면 되죠. 배우자 직계 준비석이 아닌 사람을 동원하면 되죠.
이해하시나요? 배우자 직계준비석이 아니면서 가장 대표적인 친인척이 얘기해버렸네. 누가 하는가? 친인척 하는 거죠. 뭐. 형제, 자매. 또 뭐 친인척, 이모, 고모 다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럽니다, 여러분. 실무에서 여러분. 실제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하지만 부모 명의로 다 주면은 증여세가 과세가 돼 커지니까 누구 명의로? 이모, 고모한테 돈 주고 현금 주고 얘를 이모 또는 고모 구자에서 얼로 조카 구자로 입금시켜 만들어요. 그렇게 해, 실무에서. 우리만 안 할 뿐이지. 참. 그래서 이렇게 형제, 자매나 친인척 등 누구를 동원하는가? 배우자와 직계준비석을 제외한 특수관계이죠. 배우자와 직계준비석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동원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라는 얘기야? 형제, 자매나 친인척 등을 동원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실무에서 내가 대표이사야. 대표이사고 힘이 센 사람이야. 그럼 이제 누구 동원시켜? 직원들 동원시키죠. 대기업 다 직원들 다 하잖아. 무슨 대기업들 다 비자금 조성하면 다 누구 명의예요? 직원들 뭐 이사급 명의로 다 하는 거야. 이사 부인 뭐 다 동원시켜. 그래서 그 사람들 명의로 계좌 트고 글로 다 입금시켜놓고 회사와 제3자 관계 트놓고 비자금 조성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증여이월 과세를 피하는 방법은 뭐야, 여러분? 배우자와 직계준비석을 제외한 특수관계 누구? 형제, 자매나 친인척을 동원하는 거죠. 그러면 증여이월 과세를 적용해 못해? 못하죠. 그러면 증여이월 과세 피하는 방법이 생겼네.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 직계준비석을 제외한 특수관계를 동원해서 증여이월 과세를 피하는 걸 하게 하에 못하게 또 과세관 전 못하게 하겠죠. 이게 바로 부당행위 계산이에요. 부당행위 계산이 뭐예요, 여러분? 증여 후 양도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바로 381쪽에 나와 있죠. 381조. 같이 한번 보죠. 요거는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돼요. 뭐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내용은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하지는 않은데 요것만 주의하시면 된다. 누굴 동원한 거다, 요거는? 배우자와 직계준비석을 제외한 특수관계 동원한 거죠. 같이 볼까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인데 갈고 닦고 뭐라 했어요? 여러분?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 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밑줄 뭐는 배우자와 직계준비석을 포함한 제외한 사람이야. 제외한 사람. 만약에 배우자 직계준비석은 뭘로 정하는가? 증여 이월 과세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 직계준비석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에게 뭐 한다면 증여를 하고 이게 첫 번째 밑줄. 다시 그 증여받은 자, 즉 수준자가 증여받은 후부터 역시 몇 년 이내? 5년 이내 다시 누구한테? 타인에게 양도. 이거는 증여 이월 과세와 똑같죠. 그래서 증여받은 후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제3자한테 양도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 1에 따른 세액이 2에 따른 세액보다 뭘 때는? 적을 때는 이때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밑줄 증여자가 여기 밑줄 증여자가 자산을 어떻게 한다? 직접 양도한 걸 본다라고 했어. 그럼 거기 1에 따른 세액이 2에 따른 세액보다 뭐 할 때 여러분? 적을 때. 이게 법규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자 같이 보죠. 일단 1번 증여받은 자 누구야? 수중자. 수중자가 낸 뭐와? 증여세와 다음 페이지 양도소득세를 더한 금액. 이게 1번. 2번 증여자가 중간에 증여 이시 없이 밑줄 뭐 한 경우로 봐? 직접 양도한 걸로 봐서 계산한 양도소득세. 자, 이거 봐요. 그래서 부당예산 계산에 따른 증여 양도일 때에는 얘는 자 증여자가 증여 이시 없이 직접 양도하였다고 가정했을 때의 양도소득세가 실제 형식상으로는 증여를 받았어 안 받았어 지금? 형식상으로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 형식상으로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때 받은 누가? 수중자가 형식상 증여를 받아서 뭘 내야 돼? 증여세. 그리고 지금 형식상 양도자는 누구야? 수중자죠. 형식상 지금 양도자는 을이잖아 저기서. 그래서 을인에는 뭐가? 양도소득세. 이걸 비교하는 거야 크기를.
그래서 결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였다가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실제 형식상으로 수증자가 낸 증여세와 양도 합산금액에서 이때에 증여자가 낸 양도소득세,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다가 계산한 양도세가 수증자가 낸 증여세와 양도세보다 뭐 할 때만 여기 클 때는 저 증여 후 양도 규정을 뭐 하는 거고 적용을 하는 거고 오히려 적용했더니 작아지더라. 이게 작아지더란 얘기야. 그럼 이때는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당해산 부인 규정은 증여 후 양도 규정은 그러면 중간에 증여 이시 없이 그냥 직접 누가 양도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였다 가정한 양도소득세가 수증자가 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부터 반드시 뭐 할 때만 클 때만 얘가 클 때만 요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거고 오히려 세금이 어떻게 되면 줄어들면 세금이 어떻게 하면 줄어들면은 이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자, 저 부당해산 부인 규정은 여러분 중간에 증여가 있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요. 없었던 걸로 보는 것 같으냐? 없었던 걸로 보고 그냥 누가 직접 갑이 직접 누구한테 병한테 직접 양도한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양도한 걸 보는 거야 지금? 갑이야, 갑. 이거는 부당해산 부인 규정은 중간에 갑이 을한테 증여를 하고 안 하고 그냥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직접 얼마 판 걸로 보는가? 8억 원에 판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양도책이 얼마 나오는가? 2억 주고 산 걸 얼마 팔았으니까 8억 원이니까 양도책 얼마? 6억. 예. 이해하셨나요? 예. 여기가 바로 뭐다 여러분? 부당해산 부인 규정의 증여 후 양도다. 그래서 이때 갑한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을이 낸 뭐와 증여세와 을이 내는 뭐가 양도소득세보다 뭐 할 때 반드시 클 때만 얘한테 때리는 거죠. 오히려 갑한테 때리니까 세금이 줄어들면 이때는 얘 갑 때려 안 때려 다시 백도 삐리삐리삐리삐리 하고 다시 올라오는 거죠. 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특례는 결론 어렵게 생각하지만 특례는 지금 세금을 많이 떼려는가 적게 떼는가? 많이 떼는 거야. 그래서 많이 떼려고 했는데 오히려 세금이 어떻게 되면 줄어들면 이때는 특례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되시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383쪽에 어디 보시냐면 요거 한번 다시 최종 정리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갑이 을한테 증여를 하고 요 최종 정리합시다. 을이 병한테 뭐 했어요, 여러분?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을한테 뭘 때리는가? 양도소득세 때리는가? 자, 이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때릴 거냐 판단해야 되는가? 자, 나중에 요거 다 쓴 다음에 저거 사진 찍어. 갑이 을한테 증여를 하고, 그래서 갑이 증여자, 을이 수증자. 그래서 수증자 명의로 증여를 받았다가 보유하다가 병한테 뭐 했다? 을이 양도했다. 그러면 다시 을이 양도자, 병이 양수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을한테 양도소득세 때릴 때 어떻게 때릴 거냐? 그러면 이때는 갑과 을의 관계를 봐야 돼. 갑과 을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이냐 아니냐 먼저 확인하셔서요.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이때는 일반적인 증여를 보는 거야. 일반적인 증여. 그러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보고?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로 보고 이때 증여받았을 때 가액을 실제 취득가서 양도세가 얼마나인가 저 사례에 따르면 1억이 나오는가? 저 사례에 따르면 1억. 근데 얘가 지금 누구 지가냐? 특수관계냐? 그럼 특수관계라면 하나를 더 따져야 돼. 뭘 따지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그러면 이때는 무슨 규정을 정하는 거고?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정하는 거죠. 근데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기타 특수관계이다. 이때는 뭐예요, 여러분? 증여 후 양도라는 부당행위에서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무슨 규정이냐? 여기에 특례 규정이죠. 요 특수관계일 때는 일반적인 규정이 아니라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건데 특례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일 때와 배우자와 죄송합니다.
요 배우자 직계준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로 나눠서 배우자와 직계준비속일 때는 뭘 적용하고 증여, 이월, 과세를 적용하고 배우자 직계준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일 때는 어디로 간다? 증여 후 양도. 결론, 특례는 세금을 많이 떼는가 적게 떼는가? 많이 떼려고 하는가? 근데 많이 떼려고 저쪽으로 밀어버렸더니 오히려 세금이 어떻게 하면 줄어들면 이런 특례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큰 틀을 좀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저는 자꾸 올해 이쪽으로 촉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기 381쪽에 맨 위 양도소득의 부당예산 부인 규정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세요? 예, 여기 별표 2개. 별표 2개. 양도소득의 부당예산 부인 규정. 요거 잠깐 정리합시다. 자, 이론 마지막이야, 이제. 예.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죠. 행위 계산.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봐. 부당한 행위를 통해서 계산한 것이야. 그러니까 좋은 놈이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지.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 부당한 행위를 통해서 계산한 것을 과세관청이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부인, 집에 있는 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당예산 부인 규정이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이 부당예산 부인 규정은 첫째, 전제 조건이 누구와의 거래된다 여러분? 특수관계인간이 거래됩니다. 첫째,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부당예산 부인 규정은 제3자와의 거래할 때는 적용해 안 해? 안 해. 특수관계일 때만 그런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그 거래로 인해서 이 거래로 인해 그 거래 결과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어떻게 돼야 돼? 증가돼야 돼? 감소돼야 돼? 감소가 돼야지. 그래야 과세관청이 뒤집어지지. 세금을 적게 내게 되더라는 얘기야. 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서 결국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적게 내게 되면 그것도 무슨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그러면 이때는 그 계산한 걸 양도자의 계산을 양도자가 계산한 걸 인정하고 안 하고 부인.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자 쓴 게 오해하지 마라 그 얘기야. 부인하고.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라서 다시 계산하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다시 계산하는 규정. 요걸 바로 뭐란다 여러분? 부당예산 부인 규정이랍니다.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부당예산 부인 규정이라면 누구지간의 거래를 통해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어떻게 되면 감소가 되면 이때는 양도자가 계산한 걸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법에 따라서 다시 계산하시오. 이게 바로 부당예산 부인 규정의 의의입니다. 의의. 요게 의의. 자, 두 번째 유형. 이때 소득세법상 부당예산 부인 규정 유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바로 우리 고가 양수 저가 양도 일대의 부당예산 부인 규정 요거 하나가 있고요, 여러분. 그다음에 방금 전에 봤던 증여 후 양도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딱 하나야. 어떻게 하면 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 그게 뭐냐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 근데 여기 잘 봐요. 여기는 지금 거꾸로 어떻게 했어?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서 반대의 행위를 취한 거죠. 그러면 세법은 이상하다. 남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얘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팔더란 얘기야. 이상한 놈들이네. 그랬더니 이 거래 당사자가 누구란 얘기야? 특수관계네. 이런 짓을 하더란 얘기야. 그러면 특수관계에 서로 밀어주는 거죠? 밀어주는 거잖아, 서로. 한쪽으로. 부모가 자식한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에 이러한 고가 양수, 저가 양도할 때는 이 거래를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때 인정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고가 양수, 저가 양도라 해서 여기서 고가와 저가는 뭐를 기준한 거예요, 여러분? 뭐를 기준해서? 시가를 기준해서 시장 가치보다 비싸게 사거나 시장부터 싸게 팔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걸 무조건 이런 거래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냐? 아니요. 조건이 있어. 조건. 인정하지 아니할 조건.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한테 이거 물어봐. 그래요. 얘 인정할 거야 말 거야 따져야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조건은 외워야 돼. 이거는 시가와 대가. 시가와 대가. 두 가액의 뭐가? 차액.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자, 절대적 조건. 절대적 조건 얼마 이상이 되거나 3억 원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3억 원 이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가에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나면 5% 이상 차이가 나면 이게 조건이야, 여러분. 이걸 반드시 물어본다. 이게 별표에서 얘기짜리죠. 고가 양수, 저가 양도 이 규정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조건을 충족했는데 이때 조건은 시가 대가와의 뭐가? 차액이 절대적으로 얼마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시가의 몇 프로? 5%.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꼭 외울 건 숫자 외워야 돼. 3억 원과 5% 요거 외워야 돼. 3호 요거 외워야 돼. 못 외우면 여러분 적어가야 돼. 손가락 마디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야 돼. 농담하냐? 적어야 돼요. 그래서 3, 5. 근데 문제는 적어놨는데 고사장 가서 이걸 뭘 적어놓은 건지 몰라. 그러면 또 돌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컨닝도 공부를 한 사람이 컨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결국 이걸 못하면 게임은 끝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가, 대가 두 가액의 뭐가? 차액이 절대적 조건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시가 몇 프로? 5% 이상 나죠. 시험에는 이거는 거의 안 물어봅니다. 3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는 안 줘, 시험에. 왜?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그냥 금방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는 반드시 요걸 물어봐.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지 이걸 확인할 습관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이 조건 충족했다. 결론. 그래서 시가 대가 차익이 3억 원 이상이나 시가 5% 이상 차이가 났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이때는 양도 차익 계산을, 즉 양도 가액 또는 뭐를 취득 가액. 그럼 우리 양도 차익 계산 대원칙이 뭐랬죠, 여러분? 실지 거래. 그렇죠? 양도 차익 뭘로 계산하라고요? 실가. 근데 이때는 실가로 하지 말고 뭘로 계산하는 얘기야? 시가로 계산하라는 얘기야. 이게 결론이야. 즉 부당해산 부인 규정의 고가 양수 저가 양도할 때 양도 차익은 양도 차익 뭘로 계산하세요? 시가로 계산하세요. 뭘 하지 말고요. 실가로 하지 마시고요. 이게 결론이야. 그럼 시험에 출제 이거 살짝 바꿀 수 있죠. 이 순서를. 그래서 부당해산 부인 규정 정할 때는 양도가 또는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실가로 계산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린 말이야. 실가가 아니라 뭘로 계산한다고요? 시가. 요거 꼭 좀 잡으셔야 됩니다. 이해를 돼요? 이해 되시는 분 화장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얼마? 3억 원 이상 또는 얼마? 시가의 5% 차이가 나면 이때는 양도가 또는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하라고요? 시가로 계산하라라는 거. 이게 바로 부당해산 부인 규정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마무리 짓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우리 남은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